아버지가 쓰러지자 재산부터 정리한 자식들. 하지만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고요한 시골, 그리고 균열. 저는 정혜수입니다. 올해 59살이죠. 회사를 퇴직하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도시의 삶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 농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흙을 만지고 땀 흘리며 일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더군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장을 돌았죠. 토마토 하우스의 온도를 확인하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아저씨,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28살의 젊은 친구죠. 1년 전부터 농장 일을 도와주며 저를 돌봐주던 아이입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죠. 다음에 어렴풋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들렸죠. 심근경색입니다. 과로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이건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음성이 느껴졌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지켜봐야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깨어날 거야. 서연아, 걱정하지 마. 이틀 뒤 병실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언니, 농장 명의는 아직 아버지 이름이지?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죠.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하는 거야. 유나, 제 큰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말투가 느껴졌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가슴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형제끼리 나중에 싸우기 싫으면 지금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니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법무사 만나자. 위임장 준비해 올게. 유나가 대답했죠. 저는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지만 모든 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재산 정리라니.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서연 씨, 아버지 상태 어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죠.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하지만 생명은 괜찮다고. 그럼 됐네요. 우리 일이 있어서요. 간병은 서연 씨가 좀 부탁드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듣고 있었죠. 위선의 가족.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깨어났다는 걸 아직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더 지켜보고 싶었죠. 3일째 되던 날, 유나와 민호가 병실 밖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법무사 만나고 왔어. 위임장 준비됐어. 좋아. 그럼 농장부터 정리하자. 요즘 땅값 괜찮던데. 유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요. 근데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간병하게 둘 거야? 당분간은 필요하지. 우리가 매일 올 수도 없잖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아직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밤 민호가 혼자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숨소리를 최대한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민호는 제 침대 옆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손가락이 움찔하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오래 못 버티시겠지. 그럼 우리도 좀 편해질 거야. 민호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눈치채지 못했죠. 그저 병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10분 뒤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저씨,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녹음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전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가 녹음을 하고 있었다니. 저도 차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들을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아저씨,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꼭 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힘이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유나가 변호사와 함께 병실에 왔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요.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유나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정혜수 아저씨가 깨어나셔서 직접 결정하셔야죠.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직접 결정해요? 현실을 봐요. 유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안 됩니다.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서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서연이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 어린 친구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도 하지 못한 일을요. 밤이 되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어요. 손가락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서연이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깨어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저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 서연이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계획을요. 깨어난 진실. 저는 이틀 동안 서연이와 단둘이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도 아직 혼수 상태라고 알렸죠. 유나와 민호는 병실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와도 5분 정도 머물다 갔어요. 상태가 나아지지 않네요.
유나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답변을 듣고 유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지켜봤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서연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조용히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 중년의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정혜수 씨, 정신이 돌아오셨군요. 네, 선생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들은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서연이가 녹음한 파일도 들려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유 원장을 수정하고 싶으십니까? 네. 지금 당장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농장을 이어갈 서연이에게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제가 키운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공식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죠. 기적입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들도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식들은 병원에 없었어요. 서연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 씨, 아버님이 깨어나셨어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뒤 유나와 민호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요. 아버지, 살아계셔. 유나가 말을 멈췄습니다. 실수한 걸 깨달은 거죠. 아니, 깨어나셨네요. 민호가 얼른 말을 고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살아서 미안하구나.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괜찮다. 너희가 뭘 했는지 다 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와 민호는 서로 눈치를 봤어요. 서연이는 구석에 서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난 곧 퇴원할 거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이 병원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농장으로 데려다 줬어요. 유나와 민호는 퇴원 당일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농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토마토 하우스, 상추밭, 작은 연못.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저씨, 제가 관리했어요. 걱정 마세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정말로.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저는 퇴원 후 1달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농장 일을 천천히 시작했고 서연이와 함께 일상을 회복했죠. 유나와 민호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잘 지내고 있어.
그들은 더 이상 병원에서처럼 노골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혜수 씨, 모든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언제 공개하시겠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하죠. 아이들을 모두 불러주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농장 안에 있는 작은 거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고, 서연이도 옆에 앉아 있었죠. 유나와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들어왔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저는 그들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유나와 민호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이요?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정혜수 씨께서 새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혼수 상태일 때 너희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고 재산을 나눌 준비를 했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다. 변호사 선생님께 다 넘겼어.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혜수의 전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농장과 부속 건물은 이서연에게 상속하며 나머지 현금 자산은 이 마을 공동체 발전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린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면 뭐하나. 아버지가 죽기만 기다린 자식들한테 줄 게 없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화를 냈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소송 걸겠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증거는 다 있어. 너희가 한 말, 한 행동 전부.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나와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농장 명예, 아직 아버지 이름이지? 이제 오래 못 버티시겠지. 그럼 우리도 좀 편해질 거야. 두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우린 그냥 힘들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난 너희를 저버리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유나도 눈물을 닦으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힘드셨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저는 서연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괜찮아. 오히려 후련하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농장 한켠에 제가 심은 감나무가 보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서연아, 나가자. 바람 좀 쐬고. 저는 서연이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섰죠. 사람의 마음은 돈보다 무겁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저는 나무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섰어요. 아저씨, 저는 이 농장 잘 지킬게요. 약속드릴게요. 고맙다. 넌 내 진짜 가족이야. 저는 서연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감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는 걸 제 아이들은 이제야 깨달았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서연이와 그리고 이 땅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마지막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